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수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잘 나와주는데 어떻게 전략 잘 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종목투캅스의 이득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동철입니다. 네, 오늘 시장 상당히 긴장감이 좀 돌았던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 엄청난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 어느 정도 상승폭을 유지하는 모습들이 나와주었는데, 자, 내일이 이제 1차적인 상승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고비일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일정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장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죠. 어제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만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인해가지고 좀 고점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도 그 상승이 연속으로 이어질까라는 의구심이 가졌는데, 오늘은 좀 연기금이 오랜만에 큰형님 역할 좀 해주시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을 놓고 보면 10시에 중국 쪽 장 시작하기 전에 선물지수가 급락함과 동시에 어느 정도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게 10시 반에 좀 상승 출발을 했고요. 장중에는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3%까지는 굉장히 변동성 크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장세 같은 경우는 그나마 1800선을 강하게 짚고 1900선까지 바짝 붙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이두코 멘토님이 말씀하셨듯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맥점에 위치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내일 재상 가격은 밀리지만 않고 마이너스 1%나 보합권에서는 좀 마무리된다고 하면 다음 주 그리고 이번 주 말까지는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방송을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방송을 꾸준히 시청을 하시면서 개별 종목 상담하시는 것도 좋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먼저 배워보시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AS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관점들도 좀 배워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조금은 정신이 없었던 그런 하루였지 않나 싶습니다. 자, 시장 반등은 나왔지만 내일 1차적인 단기 상승 구간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하지만 이런 상승과 하락의 과정들 지속적으로 좀 나오게 되면서 이평선 수렴화 과정들 단기간에 폭락이 나왔던 우리 증시 하방 경직성과 함께 에너지를 응집할 수 있는 그런 강한 패턴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흔들리게 되더라도 방향성 자체는 변함없이 우직하게 끌고 가셔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 자, 오늘도 저희 종목투캅스와 함께 전략 잘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지수 변화가 올 때 상당히 좀 많은 분들께서 감사 인사 전화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도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전략과 전술 짜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 후반에는 저희 투캅스 더욱더 집중하셔서 시장에서 고생하신 만큼 결과물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방법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부터 2번까지,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셔서 내일장 체크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문자 보겠습니다. 3862번님 SK하이닉스 39,000원에 비중 50%, 3만원 무너질 줄 알았더니 33,300원까지만 가고 3만원 선은 무너지지 않는 패턴 보이고 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수도 결국은 하방에 갔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반등하는 기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규모 46조 원에 달하는 라인 M14 라인의 신규 투자 그리고 증설을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뉴스와 함께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황도 많이 하죠. 핸드폰도 그렇고 모바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하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시황만 보고 업황만 보면 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대차장고가 꾸준히 증가되는 패턴, 쉽게 줄려고 하는 패턴은 보이고 있지 않네요. 그리고 하루에는 항상 한 10%가량, 오늘 같은 경우도 50만 주, 총 거래량이 650만 주였는데 50만 주 정도 공매도가 나온 걸 보면 공매도가 꾸준히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램 DDR4 4기가짜리가 한 2.2불 정도 되죠. 2.17 23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결국은 D램 가격이 회복이 되려면 제 생각하기에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가을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사주
꾸준히 매입하는 패턴, 그리고 대차장고 좀 주는 패턴, 이런 거 좀 눈여겨보시면서 바닥 확인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로 35,000원 잡아드릴 테니까 그 근처 오면 좀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가지고 방향성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5371번님, SM 42,000원에 비중 100%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SM, 5월달, 6월달, 7월달에 계속적으로 리딩을 해드렸던 그런 종목이었죠. 오전에 상한가 팩토리 시간에 4만원 간다라고 계속적으로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1차 목표가 4만원 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되어 있고요. 2차 목표가 정고점 부근인 48,000원, 9,000원대까지 열어두고 트레이딩 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최근에 지수 급락에도 불구하고 좀 상당히 좀 양호한 어떤 그런 모습의 그런 상황이죠. 일단은 기관들의 매수세 지속적으로 지금 8월달 내내 지금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방향성 확대 구간으로 좀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직전 저점 44,000원대에서 거래량적인 측면들 상당히 좀 많이 터졌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 윗꼬리에 대해서 강력한 돌파가 필요한 어떤 그런 시점의 구간으로 진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매수가가 조금 아쉽습니다. 매수가가 42,000원대신데 현재가 부근에서 매수하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번에 44,500원, 그러니까 정고점을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는 48,000원대까지는 열어두신 전략. 하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맞고 떨어지면서 기관들 매도세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매수했던 기관들이 일부라도 매도세가 나오고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수익 실현하신 전략 단기간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5467번님, SK 27만 4천원에 비중 20%. 현재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4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태원 회장과 삼영과 관련돼가지고 최근 주가 많이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SK하이닉스와 같이 맞물려가지고 주가 32만원대 대비해가지고 24만원까지 좀 무너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다행히 좀, 괜찮은 점은 주봉상으로 60일선을 이번 주에 좀 지지하는 패턴, 이게 아랫꼬리가 굉장히 달면서 위로 올리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SKCNC 최근 들어가지고 합병했죠.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배우같이 반대표를 던지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찬성표를 던졌는데 조금 아이러니한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합병에 대해서 연기금이 이런 식으로 손을 든다고 하면 좀 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현재가 20만 5천원인데, 아니 20만 500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 25만 원까지는 무난히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 25만 원 왔을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5341번님, 넥슨GT 15,650원에 비중 20% 내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15,200원대시면은 8월 초에 일단 매수에 좀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후에 시장 급락이 좀 나오게 되면서 거의 30% 넘게 급락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정확한 맥점 구간에서 지금 매수 포인트가 좀 들어오게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 한 8% 정도 급상승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 하지만 어느 정도 하반기 실적적인 분들,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겨울방학 때 시즌 때까지는 홀딩해보시는 전략이 어떠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반등에 있어서 급반등적인 측면들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지만은, 자, 중요한 것은 일단 단기간에 워낙 급락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급반등에 대한 한계성은 어느 정도 존재할 수 있다. 자, 그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1선 부근들 13,000원대 부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일단 추가 매수 관점을 조금 더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중이 20% 되시니까는, 자,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11,000원대 초반 정도, 11,000원대 초반 정도 그 구간으로 다시 한번 들어왔을 때 이 종목 조금 더 추가 매수해서 롱런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중장기적인 목표가 한 14,700원, 800원 정도, 15,000 이하 정도 구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5283번님, 코덱스 레버리지 1690원에 비중 40%. 저번에 문자 상담을 한번 하신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레버리지보다는 인버스가 차트가 이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고요. 주봉상으로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전이었으니까 주봉상을 이번 주만 딱 뺀다고 보면 6개의 굉장히 이쁜 주봉선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냐. 차라리 레버리지보다는 인버스가 못지 않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인버스 같은 경우는 고점받고 떨어지는 패턴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버스로 수익 내시고 레버리지로 다시 한번 갈아타셨으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장 맞춰가지고 전형적으로 좀 상승하는 패턴 보이고 있고요. 지금 1차적으로 상승을 조금 더 나온다고 하면 뭐 9,200원, 300원까지 상승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수로 따지면 1,950, 60포인트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레버리지를 갖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거래소 시장의 더블 정도, 이게 2배 정도 반영이 되죠. 2배 정도 반영이 되는데 100% 정도 이 100%가 딱 일치되는 반영 지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번 상승 파동에 9,200원까지는 무난히 상승할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2932번님 한국사이버월재 38,500원에 비중 3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사이버월재 업황이라든지 어떤 내용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되겠는데 일단 매수가가 38,500원이십니다. 어느 정도 그나마 어느 정도 고점 대비 많이 밀리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는데 자, 제가 이 한국사이버월재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47,600원 그러니까 이 종목의 최고가적인 부분에서 음봉 캔들 그러니까 윗꼬리와 더불어서 거래량에 터진 그런 모습들 일단은 4만 원대 중반대에서는 이 종목의 저항선 굉장히 좀 저항 매물대 존재하고 있다라고 좀 계속적으로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일단은 200일선 좀 지지하게 되면서 전저점을 유지를 하는 그런 모습들. 자, 이번 시장 반등대 이 종목이 39,000원대를 강력한 돌파가 좀 나와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 고점 대비 그래도 그나마 급락을 하지 않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때도 조금 더디게 좀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건 제가 조금 이 종목을 좀 기피하는 성향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신용도가 지금 9.7%입니다. 지금 신용도 코스닥 종목에서 최상위 종목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일단 신용도가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신용도 높은 종목들은 이번 변동성에서 조금은 조심해야 될 그런 종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월봉 차트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고점적인 부분에서 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해서 일단은 4만 원대 부근 정도 왔을 때는 일단 정리하셔갖고 조금 더 저렴하고 성장성 있는 종목으로 종목 교체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7179번님 큐로홀딩스 2,200원에 비중 50% 갖고 있고요. 현재가 2,020원이니까 한 10% 정도 손실 구간이긴 하네요. 매매 동향 놓고 보면 기관은 뭐 아예 관심 없고 외인이 꾸준히 매도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기업 자체가 시총이 굉장히 작죠. 500억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매출과 영업이익 지속적으로 별로인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12년, 13년, 14년 점차적으로 감소하죠. 10%, 한 10%, 매년 10% 정도 매출 감소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작년 적자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적자 뭐 부채율 같은 경우 좀 많이 130% 그리고 유보가 거의 없네요. 그러니까 뭐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는 안 좋다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재료를 찾아보면 뭐 JYP와 모바일 게임 관련된 사업을 계약을 했다. 뭐 이런 재료성으로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4월 들어가지고 주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뭐 700원, 800원 했던 주가가 벌써 2,600원까지 가파르게 3본 구간 진입 그리고 다시 한번 바닥 만드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800원이 이탈이 안 되는 한은 홀딩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판단이 드는 상황이고요. 1차적인 반등은 나온다고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200원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라봐야 이게 뭐 2,200원 갈 수도 있겠네. 2,200원 갈 수도 있으니까 2,200원 오면 매입가 근처면 다시 한번 연락 주셔서 방향성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5900번님 현대증권 9,100원에 비중 3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현대증권도 마찬가지의 관점 그리고 대우증권도 제가 이번 주 초반 정도에 이제 말씀드렸었죠. 대우증권 지수 급반등하기 직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거래량적인 측면들 그리고 기관들의 계속적인 매수세 현대증권뿐만 아니라 대우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여러 가지 증권주들 말씀드리면서 자 지수 반등 구간 정확하게 예측해드린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자 이번에 지수 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상승과 하락은 있을지언정 일단 일단 방향성 자체는 전 개인적으로 상승 구간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포인트 1990포인트 정도까지 일단 열어두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해서 이 현대증권뿐만 아니라 증권주들도 충분히 상승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들, 최근 들어서 바닥권에서 매수한 주체들이 기관들이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해서 이 종목 제가 보기에는 상승폭이 9,000원대까지 일단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상승폭 9,000원대까지 좀 보이고 있는데 비중이 30% 정도 되시니까는 일단은 추가 매수율 변동성 좀 확대 구간 들어올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환할 때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조금 보셔갖고 일단 평균 단가를 최대한 8,000원대까지, 8,000원 초반대까지는 낮추셔서 결국에는 수익 보시는 전략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9,000원대까지, 9,000원대 오시면은 일단은 정리하고 종목 교체 전략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아니, 저 오뚜기 샀는데요. 네. 오뚜기가 내가 원래는 좀 비싸게 샀는데 물태워가지고 오프를 해놨거든요. 네,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예, 매입 단가는 102만 8천원요.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 5%요. 현재가 109,000원이네. 100만 9천원. 예. 이 종목. 멀리 안 가고 단기를 좀 보고 샀는데 네. 어느 정도 가면 팔마 되나 했어요. 오뚜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아이러니한 종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150만 원 갔을 때는 확실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평가 영역 확실합니다. 근데 이것을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 기업인지 안 줘야 되는 기업인지에 대한 논리는 시장에서 찬반이 갈라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황제주가 된 지 얼마 안 됐죠. 100만 원이 넘은 지가. 100만 원이 넘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100만 원 찍고 주가가 46% 며칠 만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예. 황제주가 이렇게 몇 거래일 만에 주가가 50%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뭐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돌파했을 때 기관들이 뭐 좋다, 뭐 1인 가구 증가돼가지고 증가된다, 뭐 농심의 짜왕의 힘이 뭐 오뚜기에도 뭐죠? 라면 만들었는데 그게 괜찮다. 짜장면 관련된 라면 만드는 게 괜찮다 해서 주가 쭉 올려놓고 결국은 이날부터 고점부터 판 게 결국은 기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지 않나. 그러니까 100만 원이 넘는 황제주를 가지고도 결국은 뭐 단기성으로 매매하는 기관의 패턴이 조금은 안타깝지 않나라고 표명을 좀 하고 싶고요. 예. 주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고점 대비 가지고 한 40% 정도 많이 밀려 있는데 어느 정도 1인 가구에 대한 프리미엄은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100만 원이 돌파해서 상승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흐름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양호한 가격 조정 받는 상황이고요.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뭐 5일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나마 좀 양호한 패턴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크게 욕심은 갖지 마시고요. 네네. 기관이 언제 던질지도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거래량이 많은 주도 아니고 오늘 10,000주 정도 거래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래량이 너무 많은 주식도 아니고 그리고 기관이 재매수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너무 길게 잡지 마시고요. 목표가 짧게 110만 원만 잡아드릴 테니까 110만 원 언저리 오면 좀 수익 실현하고 나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거에 맞춰서 좀 움직여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메디포스트. 메디포스트? 15만 원 20%예. 15만 원에 20%요? 예, 15만 원에 20%. 15만 원이죠? 네네. 아,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네. 많이 좀 힘드셨겠어요? 네. 자, 일단은 최근에 좀 반등이 좀 나아졌죠? 네. 오늘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 11% 정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4% 정도, 상승세가 좀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제 개인적, 회사는 다 알고 계시죠? 줄기세포 관련된, 카티스텐 관련된 어떤 이슈 계속적으로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죠? 네네. 자, 일단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것도 보셨나요? 네. 예. 제가,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흑자 연속된 기업보다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고 흑자에서 또다시 흑자 전환이 되고 계속적으로 기업이 좋아지고 매출이 꾸준히 발생되는 기업을 상당히 유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번에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3분기 하반기 매출, 하반기 어떤 그런 이익적인 측면들이 이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질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청자님 지금 매수가까지 오기까지의 어떤 그런 변화들이 어떤 실적적인 측면들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자, 네네. 지금 구간에서 지금 비중이 지금 20%잖아요. 네.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서는 조정식 매수 관점으로 좀 볼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네. 예, 조금 더 담으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네네. 최근에 들어서 바닥권에서 매수한 주체들이 기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진짜 웃긴 게 기관들이 12만 원대, 13만 원대 그리고 14만 원대 무지막지하게 지금 기관들이 다 던졌습니다. 네. 기관들이 다 매도를 때렸는데 바닥권에서 재매수한 주체가 또 기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익 실현하고서 다시 재매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그 얘기 뭐냐면은 기술적 반등의 주체도 기관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일단은 한 하반기, 그러니까 11월 달, 10월 달까지는 홀딩해 보시는 전략이 조금 유효하지 않나. 제약바이오 섹터 다 마찬가지 네. 관점입니다. 자, 해서 일단은 조정시 매수 관점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가격 밴드는 일단은 8만 원대 초반권 정도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바닥권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변동성 열어두시고 8만 원대 초반대 한번 추가 매수해서 최대한 한번 10만 원대, 11만 원대, 12만 원대까지 한번 열어두신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10만 원대에 강력한 지금 저항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급락 후 되돌릴 수 있는 파동 자체도 한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10만 원대 오시면은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갖고 반드시 그때 체크 포인트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예, 어떤 정보 가지고 계세요? 저 아시아나항공 5,000원에 20%거든요. 5,000원에 20%요? 네네네. 뭐 결론 딱 나온 것 같은데? 네? 결론이 딱 나온 것 같은데 뭐 걱정이 많으신가 봐요. 잘 안 들리는데요. 결론이 딱 나오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 예. 뭐 스스로도 본인도 시청자님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뭐 저는 할 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굉장히 좋고요. 네네네. 결국은 유가, 그러니까 운송주 관련해서 투자하실 때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딱 세 가지만 꼽아드리면요. 유가 첫 번째로 네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네. 엔화, 일본 돈이죠. 엔화 한번 네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반도체 네네. 시황 같이 연결시켜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산업 사이클 연계, 그리고 화폐, 그리고 유가 이 세 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기름값이 계속 떨어지죠? 지금 뭐 서부 텍사스 기준으로 보면 과거에 100불 가까이 됐던 게 지금 뭐 40불, 38불까지 장중, 뭐 오늘 같은 경우는 39.31불까지 하락해서 장을 마감을 했는데, 네네. 결국은 유가가 제가 지금 요거 TV 보고 계시죠? 유가가, 예. TV는 안 보세요? 지금 TV는 아예 안 보고 있습니다. 유가가 쭉 내려가서 40불, 50불일 때 어느 정도 정체되는 구간부터 항공주들의 네네.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이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유가 시대가 지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고의 소비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서 결국은 유가 40불 무너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저는 62불 고점 그리고 40불 바닥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흐름세 돌아가는 거 보니까 뭐 한 30불까지도 충분히 열어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유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결국은 다시 한번 운송주들의 실적이 개선될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뭐 2분기 실적 안 좋았죠. 2분기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9,900원, 80원, 만원 대비해가지고 반토막난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업황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슈 될 때까지 조금씩 모아가신다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큰 수익 한번 안겨드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 근데 기관하고 외인 쪽에서 매도량이 좀 많던데 그런 거는 좀 어떻게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시간은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기관과 외인 투자들보다 유독 가진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기관은 뭐 계속 돌려야지 돈이 되는 거고 외국인 투자들도 남의 돈 갖다 투자하는 거니까. 근데 개인은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매 동향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사건 누가 팔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업황 개봉되는지 운송 관련된 업황 회복되는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세 섹터에 대해서 세 개에 대해서 체크해 가시면서 주가 밀릴 때 오케이 기어 왔구나 좀 더 사자 이렇게 매수해 가신다고 하면 분명히 수익 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굉장히 평단 좋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씩 모아 가신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일동제약이요. 일동제약이요? 네네.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가 39,000원이고요. 비중이 예. 10%요. 비중이 10%. 10%요? 네네. 많이 빠졌죠? 네. 자, 역시나 제약바이오 섹터에 속해 있는 그런 종목으로서 최근에 지수 급락을 못 이겨내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이 7월 달에 이 일동제약의 어떤 그런 뉴스가 좀 나와주었어요. 뭐 증권사에서 투자 의견 중립, 고평가,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대차장고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관들이 지금 이 종목을 공매도 때리기 위해서 대차를 굉장히 좀 늘려갖고 지금 어느 정도 양쪽으로 지금 수익을 다 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들을 완전히 지금 갖고 놀았다라고 좀 봐야겠는데, 자, 중요한 것은 지금 가격적인 논리로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성장성이 어떻고 미래 뭐 어쩌고 그걸 떠나서 지금 가격적 논리로만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 종목 22,000원대, 23,000원대가 쓰리바닥 구간이에요. 다중바닥 구간. 이 구간대에서는 강력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 나오고 있고요. 자,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조정 시에 추가 매수를 지금 비중이 10%니까는 일단 현금 여유가 되시면은 일단은 10% 정도 추가 매수를 더 하셔갖고 최대한 3만 원대 있죠. 32,000원대까지 하면 평단을 낮추시는 전략이 좀 어떻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아, 네. 지금 가격대에도 해도 되는 거예요? 조정 시 매수 관점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구간 자체가 생각을 좀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23,000원에 이 종목이 23,000원까지 하락을 했잖아요. 네네. 그럼 23,000원에 산 사람들은 지금 수익 구간이죠? 지금 당연히. 그럼 그거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누군가 샀으니까 지금 주가가 올라간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차익 실현이 물량이 나올 때 조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때 추가 매수를 좀 하셔갖고 평균 단가를 최대한 3만 원대 초반까지 낮추셔갖고 일단은 어떻게 하면 이 종목을 잘 빠져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계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가을 정도가 돼도 지금 3만 원 정도밖에 안 오는 거예요? 제가 봤을 적에는요. 일단은 이 종목이 워낙 지금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쇼커버링도 강하게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강하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워낙 기관들이 많이 흔들어 놓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개인들이 너무 많이 엮여 있어요. 개인들이 많이 엮여 있으면 엮여일수록 그 종목의 반등의 크기는 적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32,000원대를 1차 타겟으로 좀 잡으시고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신 전략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어제는 삼성물산 네,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8만 원인데요. 한 3, 4년 들고 있나 본데요. 8만 원이요? 네. 이번에 기회 한번 왔었는데 매도를 안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그때 내가 팔고 싶었는데 증권사에 물어봤어요. 이거 팔아야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냥 들고 있으라 그래가지고 내가 실수한 거죠. 내가 팔다 해버렸어야 되는데.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비중이요, 비중. 얼마 안 돼요. 한 10% 정도 돼요. 10% 정도요? 네. 근데 내일 제가 동일한 종목은 어지간하면 상담을 안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너무 핫 이슈다 보니까 한 대여섯 번 정도 상담을 해드린 것 같고요. 몇 번의 매도 타이밍을 굉장히 잘 잡아드렸죠. 8만원대, 그리고 7만원대, 6만원대, 5만원대 계속 타이밍을 잡아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홀딩 하신 분이 굉장히 많네요. 오늘 마지막 거래일이죠.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 정지가 되는데, 다음 달 15일날 거래가 재개가 됩니다. 이제 제일모직과 합병해가지고 재개가 되는데, 제가 7만원대, 6만원대, 5만원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4만원 초반까지 간다. 4만원 초반까지 가니까 정말 삼성물산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매도했다가 다시 사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렇다고 맞아요. 치면 예를 들어 5만원대 매도했다가 4만원 초반에 다시 사면 수량이 한 10% 정도 더 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좀 못 취한 게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 방송을 좀 시청을 자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매도 사인을 드린 이유는 결국은 뭐였냐면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주주 친화적 정책 해가지고 자사주 매입 꾸준히 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 하방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57,300원에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를 안 하신 걸 보면
삼성물산의 미래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거 아니고 나는 그거 팔고 싶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다니까요. 그러면 57,300원에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하셔가지고 좀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 게 옳은 판단이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예, 손절을 하시더라도 손절했다 다시 사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반대를 안 했으니까 그거 안 된다고 하더라고. 증권회사 직원이요. 뭐가 안 돼요? 증권회사 직원이 그거 안 된다고 반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주총대 반대 의견을 표명을 하셨어야지 주식 매수 청구권이 되는 거니까. 근데 잘 보시면 이제 세계적인 뭐 투자자죠. 네. 헤지펀드 애들인 엘리엇 애들이 뭐 100개를 들고 나갔죠. 네, 알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가만히 안 있는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소송을 가겠죠. 소송을 가면 이제 충당금을 또 쌓아야 되는 뭐 머리 아픈 복잡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해서 주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리스크가 악재가 출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삼성물산이 이제 건설업 쪽 관련돼 가지고는 뭐 조금 안 했었죠, 일을. 그러니까 수주를 안 땄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다시 뭐 일을 좀 재개하고 있는 패턴, 그리고 뭐 한국에서도 건설업과 관련된 거를 다시 좀 재개하려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업황보다는 이슈와 재료로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뭐 이 종목 뭐 상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내일부터 거래가 정지돼서 9월 15일 날 재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20일 정도는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 이후에나 변동성 주가 상황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재상장한 이후에 다시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현재가 삼성물산 제주로 갔다 그렇게 준다 그러니까 그거 손해죠, 많이. 그렇죠. 그럼 손해라. 그럼 그거 아셨으면 반대를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그걸 아셨으면 반대를 하셨어야 되는데 의사표명을 안 하신 거는. 증권회사에서 지가 알아서 해놨더라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네. 예, 위임장을 안 갖고 가면 남의 거를 의사표명할 수 없으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내가 가지고 나가지도 못했고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일이 다니도 못했죠. 이게 아무튼 뭐 지금은 이 종목에 대해서 뭐라고 코멘트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상장한 이후, 재상장 이후에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그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JW 홀딩스요. JW 홀딩스요. 네네.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3,000원 돈이요. 13,000원 돈이요? 네네. 비중은 몇 %시죠? 비중은 30%. 30%요? 예예. JW 중개제약도 있었는데 JW 홀딩스를 사셨어요. JW 홀딩스를 샀어요.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뭐 강의 듣다가. 예? 어디 주식 강의에서요. 주식 강의에서 이 종목을 얘기하다가 그 종목을 사셨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자, 근데 매수하신 가격이 최고가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네. 일단은 제가 사자마자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사자마자 내려오기 시작하셨다고요? 예. 일단은 제가 좀 좋은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네. 일단은 조금, 저는 이제 JW 중개제약을 한 3번 정도 매매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패턴은 잘 알거든요. JW 중개제약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JW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JW 중개제약하고 거의 같이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사실은 제가 좋은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요. 지금 가격적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13,000원대시면은 비중이 30%시라고 하셨죠? 네네. 추가 매수 가능하신가요? 네? 추가 매수. 네네. 추가 매수 가능하세요? 네네. 자,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요. 네. 다시 한번 6,000원대 중반, 초반대 왔을 때 있죠? 네. 그때 한번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3,000원대까지 기대하는 것은 너무 좀 욕심인 것 같고요. 네. 어떻게 하면 손실을 덜 볼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종목이 지금 13,000원까지 급등했던 이유를 혹시 아세요? 이유도 몰라요. 저는. 이유도 모르세요? 자, 일단 JW 중개제약하고 동반 상승했거든요. 네. 자, 결국에는 JW 중개제약과 같이 움직일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결국에는.
자,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단기성을 갖고 움직일지언정 제가 봤을 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더 롱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JW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홀딩은 가능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잘 빠져나올까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해서 일단은 6,000원대 초반권에 다시 한번 진입을 했을 때 상승시 따라잡지 마시고 최대한 가격적 하락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좀 하셔갖고 10,000원대 초반까지 한번 맞춰보시는 전략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10,000원 초반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고요? 10,000원대 초반까지 가격을 좀 맞추셔갖고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9,000원대 중반 가격에서는 한번 가격 변동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때 반드시 전화를 다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네네.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일단은 6,000원대 한번 왔을 때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IHQ.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3,000원에 20%입니다. 이거 일전에 제가 한번 상담해드렸나요? 아니요, 그때 말고. 네. 그때 해서 3,400 한 팔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아, 다시 들어오셨어요? 예, 예. 매입 단가 훌륭하고요. 지금 뭐 한 4% 정도 수익 구간이긴 한데. 예.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전화를 주셨어요. 예. 일봉상으로 보건, 주봉상으로 보건 꽉 찬 양봉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00만 주 정도가 터졌네요. 578만 주가 터졌네요. 예. 외인이 92만 주 정도 강력하게 매수, 그리고 기간은 어제 오늘 10만 주, 12만 주 정도 매도 패턴 보이고 있는데 내일도 기관이 매도가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한 흐름은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봉상으로 보건 주봉상으로 보건 흐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변곡점이 딱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3,2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3,200원을 어떻게 뚫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이 정고점인 3,400원, 3,500원을 갈지 안 갈지에 대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장중에 컴퓨터 보고 계세요, 혹시? 예. 그러면 3,200원에 왔을 때 호가창이 후루룩 거래량 동반되고 쭉쭉 올라간다고 하면 가져가시고요. 만약에 3,200원을 내일 맞고 떨어진다. 그러니까 맞고 옆으로 기다가 떨어지는 패턴이 나온다. 그러면 반절 정도는 수익 실현하고 빠져나오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예. 그러니까 3,200원이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강력하게 돌파되면 정고점이 3,400원 갑니다. 그러니까 홀딩 하시고 3,200원이 분봉상으로 5분봉이 됐건 3분봉이 됐건 옆으로 이렇게 기다가 아래로 흐르는 패턴 나온다고 하면 3,200원 정도에서는 반절 정도는 수익 실현하고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게임비엘요.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는요, 107,000원이고요. 예. 70%입니다. 70%요? 예. 비중을 실으셨어요. 예.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아니, 이게 너무, 단가가, 12만원 넘어가 해가지고 계속 물러타서 그래요. 그러세요? 예. 자, 지금 너무 손실로 많이 봐가지고. 네네네. 저도 이 종목을 좀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과거에 한 2년 네네. 전에 매매를 좀 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바닥을 확인하려는 심리가 나올 때 또 꼬꾸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특징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요? 어떤 그런 패턴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대차 잔고가 지금 조금은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차 잔고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조금이나마 그래도 바닥 신호가 조금 보인다라고 좀 얘기를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10만 원대시니까는 일단은 지금 시장이 많이 하락이 좀 나와줬잖아요. 네. 시장 안정화, 그러니까 조금 더 시장 코스닥 지수 일단은 700포인트 부근 있죠. 네. 700포인트 부근까지 일단 홀딩하신 전략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추가 매수는 못 하시죠? 아니, 할 수는 있는데 지금 계속 추가를 하고 했는데 지금 너무 계속 내려가니까. 그러세요? 그래, 추가하는 게 낫습니까? 자, 일단은 그러시면요.
네. 다음 주 있죠. 지금 오늘 수요일이고 목요일, 금요일이잖아요. 네네. 지금 일단은 제가 지금 주봉 차트를 띄워놓고 있는데 네. 주봉 차트가 일단 양봉 포지션이 좀 나오는지 확인 좀 그거부터 좀 할게요. 자, 게임비에 들고 계시는 시청자님 말고도 좀 다른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네. 전체적으로 제가 다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일단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주봉 캔들이 양봉 캔들 좀 나오는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주 초반의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초반의 움직임. 자,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날 반드시 한번 연락 주시면은 그때 바닥 잡는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갖고 추가 매수 포인트 한번 반드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전화하라고요. 예, 다음 주 화요일날 다시 한번 연락을 좀 줘보세요. 그때 한번 연락을 주시면은 안에는 지금 추가 매수 하지 말까요? 추가 매수 일단 하지 마세요. 이미 지금 70% 갖고 계시니까 물량 더 늘리면 거의 풀 배팅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더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최대한 싸게 한번 사보겠습니다. 싸게. 제가 이 종목 리딩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다음 주 화요일에 한번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성호전자. 네. 1,300원에 50%. 1,300원에 50%요? 예. 지금 816원이네요. 주가가 뭐 거의 반토막 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8월 21일 날 뭐 19% 정도 폭락을 좀 많이 했네요. 네. 예, 성호전자는 뭐 대표보다는 손명환 씨, 뭐 슈퍼개미죠. 손명환 씨가 보유하고 있다 해서 유명한 기업이긴 하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슈퍼개미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하는 패턴이 많이 좀 나왔었죠. 그건 알고 계시죠? 네. 뭐 스마트 인컴 박용옥 대표가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뭐 줄 하한가, 뭐 이틀 연속 하한가, 그 다음에 반등, 그리고 손명환 대표가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하한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232억밖에 안 되는 회사고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뭐 매출은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뭐 패턴이라고 말씀드리긴 뭐한 것 같고요. 매출도 꾸준히 감소, 그리고 영업이익이라고 할 수 없죠. 영업도 꾸준히 적자가 기록되고 있는데 영업 적자 폭은 그나마 좀 줄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300원에 갖고 있다고 하면 도대체 이제 언제 매수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한번 가져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예. 좀 안타깝긴 합니다. 주봉상으로 보건 월봉상으로 보건 뭐 신저가 패턴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고 2008년도 가격을 만나러 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아까 전에 제가 그 슈퍼게임에 관련된 이슈를 말하면서 반등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도 같이 묶어갖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해요. 근데 시장 상황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뭐 기관에 소외되는 기관이 아예 관심이 없죠. 빵주죠, 빵주. 관심 없잖아요. 지금 매매 동향 보시더라도 아예 안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관이 꺼리는 종목 중에 하나가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인 종목, 그리고 뭐 슈퍼개미가 유명세를 떨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잘 안 가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손절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손절 타이밍이 이미 끝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뭐 악재, 슈퍼개미와 관련된 매물 쏟아지는 악재가 좀 소멸공만이 될 때까지는 좀 기다리시는 전략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손절하기도 뭐하고 그 다음에 뭐 추가 매수하기도 뭐한 상황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 시장 진정되면 920원 있죠. 920원. 예. 920원까지는 오거든요. 제가 생각에는 한 2달 내에 920원 올 것 같아요. 1,000원도 안 가. 이게 이제 그때 돼봐야 알죠. 그때 돼봐야지 위로 갈지 아니면 다시 꼬꾸라질지는 확인하니까 매출이 꾸준히 증가된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런 부분도 없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실적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1분기도 적자, 2분기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나온 상황이니까 시간을 한 달 반 정도, 2달 정도 보신다 생각하고 악재 소멸될 때까지는 좀 기다린다. 그리고 1차 목표가 920원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000원도 안 넘어가요. 그냥 920원 돼봐야지 1,000원이 될지 2,000원이 될지 알 수 있으니까 그때 그 산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그 가격대에 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1,000원 갈지 안 갈지 다시 한번 뭐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그것도 제가 산 것도 아니고 저 투자신탁에서 사가지고 그러네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가지고. 그러니까 뭐 지금은 시간을 사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좀 맞춰서 움직여 주세요. 예, 920원 갈 동안 있으라고요? 예. 예, 예. 네, 수고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산성에 됐어요. 산성 LNS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06,700원에 예. 50%요. 50%요? 네. 굉장히 좀 많이 빠졌죠? 예, 죽겠어요, 지금요. 죽으시겠어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종목의, 굉장히 좀 특성을 알고 있어갖고, 개인들이 좀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울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개인들이 많은 종목인 것 같아요. 네. 개인들이 굉장히 좀 많이 매수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고통이 좀 따를 종목인데, 네. 자, 중요한 건 지금 뭐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네. 자, 내용을 좀 알고 계시니까 가격적인 부분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네. 일단 오늘 6%, 네. 8% 급등 나왔죠? 네.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졌어요, 오늘. 네.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는 어느 정도 지금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자, 그런데, 이 종목, 제가 봤을 적에는, 10월달에 중추절이 있죠, 중국에? 네. 그때까지 일단 홀딩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0월달 거냥요? 예, 예. 네. 지금 월봉 차트를 좀 보더라도, 흑삼병 이후에 다음 달이 첫 월봉, 그러니까 9월 초가 어느 정도 양봉 캔들이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중요한 어떤 그런 구간입니다. 지금 8월 말이기 때문에 9월 달에 만약에, 양봉 캔들이 좀 나온다고 할 때는 제가 봤을 때 10월 달에 맥점일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이 종목, 일단은 가격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매수가가 지금 10만원대시잖아요. 네. 10만원대까지 좀 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비중이 지금 50%잖아요. 네네. 좀 더 추가 매수 가능하신가요? 안 샀어요. 일부러 안 사셨어요? 네. 무서워서 못 사겠어요. 예? 무서워서 못 했어요. 무서워서 못 사셨어요? 네. 네. 자, 일단은, 잘 빠져나오셔야 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려면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네. 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고점 대비 50% 이상 빠진 상황에서는 반드시 되돌림 나온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조정시 매수 관점 한번 보겠습니다. 조정시 매수 관점 보겠는데 지금 네. 사지 마시고요. 네. 주가 변동성 있을 때 하락 나올 때 매수하세요. 자, 하락 나올 때 매수하시는. 나올까요? 예? 또 하락이 나올까요? 하락 나옵니다. 하락 반드시 나오고요. 네.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네. 다음 주 초반 있죠? 네.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 정도까지도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내일 6만 원대 다시 한번 복귀할 수 있습니다. 네. 내일 따라잡지 마세요. 내일 지금 만약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가가 4만 7천 원이잖아요. 네. 4만 7천 원에 매수한 사람들이 6만 2천 원 가면은 10%, 20%, 10% 넘게 지금 수익 중일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그 단기 차익 실현 물량 나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네. 그러면 그때 매수하지 마시고 그 단기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조정 나올 때 그때 가격을 제가 봤을 적에는요. 네. 5만 원대 한 초중반 대 될 것 같아요. 네. 초반 정도 다시 한번 초반 정도로 들어올 것 같아요. 네.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반드시 연락 주셔갖고 최대한 평균 단가 낮추시는 전략을 한번 가격적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제가요. 예, 꼭 연결하겠습니다. 네, 그때 꼭 봐주세요. 그때도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들어가세요.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파이스입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수산 인프라코아.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14,200원이 50%. 이게 몇 년 전에 28,500원 주고 샀는데, 물타기를 해가 지금 이래 14,200원인데, 또 막 왕창 내립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물타기는 좀 안 하시는 게 좋긴 해요. 제가 방송하면서 물타라고 코멘트 잘 안 하잖아요. 아시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업황의 회복 기미가 전혀 없는 거는 물타기 해봐야 그냥 돈 갖다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결국은 박캡, 자회사죠. 박캡 IPO 한다고 그래가지고 현금 흐름이 조금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현금 들어오는 자금에 대해서도 배당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호재라고만 생각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차트가 굉장히 안 좋아요. 너무 하락폭이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반등으로 급락하는 차트들은 이게 우하향이 급격하게 나오는 차트를 돌리려면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이 종목 지금
6,000원대 대비해가지고 좀 막 양봉 만들어고 오늘 또 4% 올랐잖아요. 예. 요런 패턴 나오는데 분명히 또 이거 20일 맞고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14,000원에 갖고 있는데 20일 맞고 떨어지면 7,000원인데 7,000원에 매도하실 거예요? 안 하잖아요. 아니, 저는 지금 물타기를 좀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물 그만 타시고요. 이게 물 타는 건지 불 타는 건지 전 잘 모르겠는데 그만하시고 예. 제가 보기에는 그 물탈 자금 가지고 업황 살아있는 종목들, 업황 좋은 종목이나 힘이 살아있는 종목들 사시는 게 수익을 훨씬 빨리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어 1,000만 원 갖고 있는데 물 타갖고 2,000만 원 냈는데 또 빠지면 손실 2배. 또 물 타는데 또 손실 빠지면 또 손실 또 2배. 계속 손실폭만 커가고 있거든요. 예. 결국은 뭐 굴삭기 사업과 관련된 중국 매출이 성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세계 경기의 핫 이슈가 중국이죠. 중국 경기도나. 근데 그 부분을 무마할 수 없는 것 같아요. 7월 PMI 같은 경우도 50을 미만한 47.1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그러니까 그런 거 놓고 보더라도 중국 경기 회복되려면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유가 같은 경우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40불 미만으로 떨어진 게 결국은 중국 쪽이에요. 소비국인 중국이 안 사니까 결국은 유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결국은 중국과 연계시켜갖고 봐야 되는데 중국의 경기가 점차적으로 둔화된다고 그러면 하방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의 바닥을 언제라고 논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주가 보면 2014년도 이때 주가가 7,000원이었는데 벌써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10년이면 강상이 변한데도 불구하고 두산 인프로코는 안 변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우하향을 10년 동안 한 기업이 내일부터 쭉쭉쭉 위로 올라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나와봤자 기술적 반등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에는 이 종목 기술적 반등 나오면 7,000원까지는 무난히 상승을 하니까 뭐 그때 뭐 다시 한번 상담을 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뭐 손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손절 투자는 잘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상승이 과거와 같이 가파르게 나타나려면 업황 회복이 먼저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지수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지만은,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긴장 놓을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중국장도 오늘 손절 물량과 저가 매수세 동시다발적으로 좀 부딪히게 되면서 급등락이 좀 있었는데, 자, 앞으로도 우리 지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종목값 시청자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내일 하루도 파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